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1월 실전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OT 좀 하고 시작하죠. 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죠. 영역별로 이제 섞어서 실제처럼 모의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가장 좋고 또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1월 모의고사는 실전과 같이 이제 영역별로 섞어서 출제하기 때문에요. 또 실전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로 난이도도 비슷하게 퀄리티도 높이고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고 7, 8월, 91월까지 전부 다 중요한 논점들은 실제 기출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논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19점, 20점, 특히 20점 만점 받으신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죠. 초수 합격생도 많이 나오고 뭐 수석생도 많이 나오고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실력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반성하면서 자기 실력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각자 이제 한 2개월 하고도 한 3, 4주 정도 남아 있죠. 아니지, 한 2개월 3주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서 9, 10월까지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직 그 실력을 높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계획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 모두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합격하셔야 돼요. 어렵게 공부한 만큼 합격이라는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그 자료 소개하고 시작하죠. 먼저 주요 쟁점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프린트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 체크 프린트물은 이제 그 중요한 쟁점들을 별표로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그 별표 2개와 3개짜리는 반드시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주변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강의 내용 중에서 별표 2개, 3개만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별표 2개, 3개라도 확실하게 잡자라는 거고요. 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피해 나간 일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별표 하나 아니면 없는 것까지도 한 번쯤 쓱 훑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실력에 따라서 보는데 일단 별표 2개와 3개짜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얘는 분명히 잡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7, 8월에 했던 그 별표하고 동일한 건데 묶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잠깐 보도록 하죠.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이제 8주간 하고 2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0주죠. 9, 10월 8주, 11월 2주 이렇게 해서 총 10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9월과 10월은 이제 주당 3회씩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월요일 2편, 화요일 1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한 편 쓰고 그리고 그 핵심 총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이제 총정리해서 8주까지 총정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가끔 이제 밀리면 이제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까지도 총정리가 될 것이고 11월 마지막 주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전체 내용을 쭉 압축해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시간상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진행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이 9시부터 10시까지가 교육학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9시부터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일단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9시부터 바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9시에서 10시까지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해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두 번째 모의고사 또 대략 한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물론 약간 이제 미뤄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략 11시에서 12시까지 모의고사 치르고 또 10분 쉬고, 10분 쉽니다. 10분 쉬고 또 해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월요일이 끝납니다. 화요일은 마찬가지로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해설, 그리고 여기 있는 핵심 총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주일에 3편을 쓰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 주요 쟁점 체크에서도 안내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이제 구성하다 보면 주제상 조금 덜 중요한 것이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설명하겠고, 또 주요 쟁점 체크에서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건 조금 덜 중요한데 이거는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별표를 보시면서 구별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좀 확실하게 잘 파헤치고, 조금 덜 중요한 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펜을 놓고 한 1, 2주 이상 지나면 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논술문을 꼭 쓰자. 여러분들은 뭐 이 직강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라이브라든지 뭐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글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쓰자. 여러분들 직강 선생님들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에 3편 쓰니까 나머지 두 편은 굳이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쓰면 훨씬 좋겠죠. 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안 써도 된다. 다만 개요 작성 정도, 문제를 읽어보고 논점 파악하고 개요 작성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해설 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해설 먼저 들어버리면 전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 들을 수 있도록 한 편의 논술물까지는 작성 안 해도 되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 할애해서 개요만 쭉 한번 작성해 보는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남는 시간 있으면 이제 각자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고, 우리 교육학 비중은 확 줄여서 월요일 날 하루만 강의를 하게 되고요. 또 한 편의 논술문만 쓰게 됩니다. 감각상 한 편씩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첨상 모의고사 문제가 있죠. 1주부터 8주까지. 그 첫째 주는 어제 이제 일요일 반 모의고사 첨상 모의고사 문제 첨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주는 일요일만 쉬고요. 일요일 뭐 강의해도 되는데 학원 자체가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은 이제 휴강이 될 것이고, 2주차째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 쉬니까 추석에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사회 때 인강입니다. 인강 선생님들 사회 모의고사 문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 첨삭 부분은 학원 수강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회를 할 것인가도 뭐 임의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거의 뭐 첨상에 매달리다 보면 일주일에 후딱 다 지나갈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그 인원수도 제한돼 있어요. 그 뒤에 인원수가 제가 다 받아버리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첨삭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인원수 제한돼 있고,
그리고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인강성 첨삭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꼴이 돼 버리니까 잘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공지사항에 별도로 안내가 될 거예요. 카페 공지사항에. 카페 공지사항을 보시고 인원수, 이 기간은 다른 라이브 선생님은 바로 그날 제출하셔야 돼요. 라이브나 직강 선생님은 바로 그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브 여러분들 직강 3주에 보시면 7회 월화반 직강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4주 차태 10회 문제 월화반 직강 선생님하고 라이브 반입니다. 요 직강 선생님이라든지 라이브 선생님들은 바로 그날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이게 이제 7회 10회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모의고사 풀고 그날 제출해 주셔야지. 그 다음 날 제출하면 또 제가 못 기다립니다. 가능하면 그날 끝내도록 하고, 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도 이제 쭉 취합해서 저한테 올라와야 되니까, 취합하는데 또 뒤에 또 들어오고 하면 또 첨삭이 또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라이브는 별도로 이제 안내를 하겠지만 그날입니다. 인강도 바로 그날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금요일 이후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그 직원분들이 쉬니까 따로 이제 취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 선생님은 그 기간, 일단 기간이 있다, 인원수도 제한이 있다 하는 거 잘 주의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직강은 3주차 때 7회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 월요일 모의고사 문제 시험 보시고 저 밖에다가 이제 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화 지경상 선생님하고 라이브 선생님은 10회 문제입니다. 4주차 때.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7주하고 이제 8주에 걸쳐져 있죠. 이렇게 각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첨삭할 때는 이제 그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부 활동 잠깐 보시면요. 그 월화반은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이 강의실에서 미리 오셔갖고 스터디를 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밑에 올라오실 때 보면 1층에 이제 블랙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칠판에 뭐 이렇게 이제 S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스터디실이에요. 그다음 오후에도 아마 이제 어디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강의실일 수도 있고요. 오후에도 이제 공부하다가 갈 수 있으니까 남아서 공부하시다가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인강생 첨삭 안내 잠깐 보시면 이제 91회 인강생 선생님들 다음 카페에 우수 회원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등급하시면 우수 회원으로 바로 등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1회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시험지 답안지를 올리면 됩니다. 그 각각 2번, 3번, 4번 잘 읽어보시고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들은 글자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하시는 거죠. 글자가 안 보이니까 첨삭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이미지가 희미해서 그 읽다 보면 눈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인강 선생님들은 첨삭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출력하고 또는 그 이미지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올릴 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글자 깨지는지 선명하게 잘 나오는지 크기가 잘 드러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 잠깐 보십시다. 교육학 논술 답안 작성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강의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죠. 서론, 본론, 결론, 서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글쓰기가 두려운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와 모의고사 풀면서 그 셋을 좀 듣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으면 글 쓰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서론, 결론 쓰는 것도 뭐 한 10여 초면 금방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용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잘 인출하고 적용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직강생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응시 과목하고 응시 지역은 좀 잘 표기를 해주시고요. 연락처하고 요거는 잘 표기해 주셔야지 연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도 상담할 때도 또 내가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셋째 줄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신청하는지 신청하지 않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명기해서 앞에 여기 쉬는 시간에 앞에다가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91월에도 이제 스터디 조직이 되는데 91월은 그동안 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좀 깨진 선생님들이라든지 새로 진입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스터디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하신 선생님들 아마 그냥 쭉 가시는 분들이 좀 꽤 있고 보통 이제 새로 들어오셨거나 새로 시작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스터디에서 이제 이탈하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스터디가 조직이 될 것이고 스터디를 할까 말까는 이제 각자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거고 선택사항이니까 스터디를 조직할 때 한 이번 주에 스터디 조직해서 다음 주에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응시 지역이에요. 응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1차, 2차 같이 묶을 수 있도록 응시 지역이 같으면 1차 공부할 때 같이 스터디하고 또 2차 또 모여서 또 스터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하지 않는 선생님은 그 스터디 조직 신청해 보시면 세 번째 응시 지역 같은 지역도 무방하다, 같은 지역 안 된다, 뭐 같은 전공 괜찮아 안 된다 요거까지 고려해서 일단 응시 지역별로 먼저 분류한 다음에 그리고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해서 이제 빼주고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응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려하는 게 이제 응시 과목, 비슷한 과목을 원하는지 아닌지 이거 고려해서 어떤 선생님은 같은 과목을 원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보는 게 시험 경력 초수냐 재수냐. 많은 선생님들이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을 원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 초수 선생님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재수하시는 선생님들도 햇볕 아래 애들보다는 조금 성숙한 애들이 좋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제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좀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려해서 요걸 예를 들어서 뭐 재수 이상을 꼭 넣어달라 하면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려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응시 지역, 응시 과목, 시험 경력, 그다음에 스터디 조직 신청란에 있는 거, 요 네 가지가 기준입니다. 네 가지를 기준해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리는데 다 이제 100%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원수도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 팀당 4명 정도로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활용 방법 안내하도록 하죠. 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때 일단 공부 계획부터 먼저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부 계획 세우자. 공부 계획은 아까 우리 강의 계획표에 있는 것처럼 매주마다 그 영역별로 총정리를 진행합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10월 한 달, 그 다음에 11월 뭐 셋째 주까지 이렇게 해서 9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제 표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9월 한 달 교육학 한 번 끝낸다. 10월도 전체 한 번 끝낸다. 1회독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둘째 주에 또 1회독하고 11월 셋째 주 한 5일 정도에 걸쳐서 1회독, 나머지 하루 이틀 1회독. 이렇게 하면 9, 10, 11월 두 번 들어가니까 총 4회가 반복이 되죠. 그죠? 4회 반복되고 또 4회 반복으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 학습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 6회 이상의 그 반복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공도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물론 이제 한 달 안에 전공 영역 전부 다 본다는 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드는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보자라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9월에 다 못 끝내면 10월 뭐 한두 주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9월에 일단 2회도 끝낸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총 4주가 나오죠. 4주가 나옵니다. 우리 교육학 영역은 8개 영역으로. 그러면 주당 2개씩 떨어져야 되겠다. 2개씩. 그래야지 9월에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일단 중요한 영역부터 먼저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개 영역이죠.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요 5가지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영역. 그 나머지 3개 영역은 좀 덜 중요하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쟁점 체크에 있는 별표 2개 있는 것만 간단하게 그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눈에 익힌다는 생각으로 쭉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5가지 영역은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는데요. 일단 누적 학습이 돼야 되니까 첫째 주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교육심리 끝낸다. 교육심리를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교육심리라든지 교육방법론, 교육행정은 양이 좀 많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약간 걸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교육심리가 첫째 주에 끝난다. 끝나면 그 다음 주에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할애했다. 그럼 교육과정, 교육평가 들어가기 전에 첫째 주에 했던 교육과정, 교육심리 한번 보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 교육심리를 30분 안에 끝내야 돼. 30분 안에. 30분 안에 끝내려면 교육과정 15분, 교육심리 15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첫째 주에 교육과정, 교육심리를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15분, 교육심리 15분, 30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이제 새로 나오는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누적학습. 누적학습인데 그러면 15분 안에 그게 끝내지는가? 안 끝내지죠. 이게 어떻게 끝내집니까? 안 끝내지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중요한 거 항상 먼저 볼 때 우리가 먼저 공부할 때는 항상 별표 2개, 3개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선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비선형적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2개, 3개 먼저 보시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시 별표 하나짜리로 내려가야지, 시간 없는데 처음 순서대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오산이 다 못 끝냅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러면 15분 안에 교육과정 어떻게 끝내는가? 중요한 고딕체, 키워드 중심으로 눈에 바른다 생각하고 쭉쭉쭉 읽고 나가네. 그냥 따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15분 안에. 그 전체 교육과정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쭉 눈에 바르고 익숙해진다라는 차원에서 쭉쭉쭉 훑고 키워드, 고딕체 중심으로 키워드, 고딕체 중심으로 쭉쭉 훑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넘어가셔야 돼요. 빠른 시간에. 빨리. 15분이 지났다.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교육 심리학으로 넘어가셔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온 정신을 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온 정신을 집중해서 보셔야지 그나마 조금 빠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 교육평가 공부할 때도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2개, 3개 중심으로 빠르게 공부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나짜리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야지. 다음 교육평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셋째 주가 되면 벌써 4개를 누적 학습하고 6개째를 5개, 6개째를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많아지죠. 양이.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공부했던 교육과정, 교육심리 이제 떨구고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간단하게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거 2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반 딱 잘라서 전반부는 어떤 거, 후반부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밀립니다. 밀리게 되는 거죠.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은 느슨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10월 뭐 둘째 주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까지 끝내겠다. 나머지 마지막 주는 이제 또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도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9월 한 달간은 지금 이렇게 이제 누적 학습해 가면서 한 바퀴 돌리는 타임이기 때문에 논점 4개 중에서 3개, 4개 이상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죠. 공부가 좀 덜 되는 부분은 비벼서 쓴다라든지 아니면
이 책을 약간 참고해서 책 덮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10월부터는 책조차도 참고하지 않고 쓰겠다. 10월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심을 비벼 쓰든 상상의 날개를 펴든 어쨌든 간에 한번 써보려고 하셔야 되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의고사는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고 맞힌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만 체크해서 다음에 그거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지 다시 다 봐야 되겠다, 이건 시간이 없어요. 틀린 부분 또 봐야 되겠다는 부분만 따로 체크해놓고 그거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 하나 정도만 보셔도 되고, 또 정 불안하다 싶으면 하나 정도만 더 구해서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이상을 또 보겠다,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고 그렇게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딱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을 아까처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걸로 만들어내는 게 체계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논점이 좀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수학이나 물리 같은 이제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교과 같은 경우는 그런 전공 영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문사회 같이 이렇게 약간 암기의 성격 강한 이런 과목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을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 풀 때 항상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모의고사 풀 때 항상 기본소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어내는 것에 끝나지 말고 관련 부분을 다시 그 기본서로 들어가서 기본서로 쭉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도 기본서에다가 표시해놓고 내가 요 논점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구나라고 이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는 식으로. 기본서는 여러분 이제 제 책으로 본다면 이제 상학원 있고 합격지수 상학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게 핵심 속속. 핵심 속속을 완전히 줄여놓은 게 요점 속속이죠.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점 속속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답안에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 딱 써놨기 때문에 답안 서술하기는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배경 지식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점 속속이나 핵심 속속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상하고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도 이해하고 사례도 이해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보셔도 되지만 핵심 속속이나 요점 속속을 보시는 선생님은 한 번 정도는 상하권 봐주시고, 그거 시험장에 가져갈 어떤 책이든 선택하셔서 이제는 시험장에 가져갈 책을 선택하시고 그 책 중심으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푸다가 여러분들이 취약점 있잖아요. 문제점들 잘 발견해서 이렇게 실수 노트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굉장히 그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줄이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로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논점 파악. 논점을 잘 파악 못해서 엉뚱한 답안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제 설계 원리를 제시하라고 했으면 논점이 뭡니까? 질문은 과제를 어떻게 설계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과제. 그럼 과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수업 방법을 어떻게 협동학습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협동학습이 과제입니까?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학습의 형태면 협동학습이 가능하지만 과제를 어떻게 설계할래 그러면 답은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실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인 과제라 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제 설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공학적 논리가 그 교육과정 개발에 침투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라고 한다면 이거는 논점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 기술공학적 논리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교사가 자료를
직접 만들지 못하고 외부에서 만들어오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인 녹슨은 뭐 탈숙련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탈숙련 현상이 발생하고 뭐 교육용 소프트웨어 쓴다? 교육과정 개발을 만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왜 나오지? 왜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이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제 둘러대는 식으로 써버리면 질문에 맞는 답을 못 쓴다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거 있는가? 질문을 파악하고 질문에 맞게 답변해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엉뚱한 답안이 써지지 않도록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에 맞게 답변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실수해요. 두 번째는 논점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면 누락해버립니다. 논점 누락이 발생해버리면 내가 알고 있어도 그 점수를 못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없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긴장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점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선생님들 논점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점 파악 잘하자. 논점 누락하지 말자. 이거 딱딱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거 한번 보면서 아 그래 이런 것도 주의해야지.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들. 자 논점이 누락이 됐다.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 크게 우리가 이제 영역이 4개 영역입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이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 방법론이다.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 작은 논점을 봤더니 교육과정 4점이 배당되어 있는데 작은 논점 총 4개를 물어보고 있더라. 근데 첫 번째 봤더니 첫 번째부터 막히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어느 정도 쓰겠어요. 근데 교육과정 4점짜리에서 첫 번째 1점 거기서 막힙니다.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생각이 나서 3점은 받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요 작성할 때까지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답안지를 일단 쓰러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상 보니까 직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옮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는 아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못 쓰죠. 비워놔야 되는 거죠. 그럼 대략 한 뭐 어느 정도 글을 쓰겠다 생각해서 그 정도 분량의 그런 해당 칸을 비워놓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나중에 다시 다 결론까지 쓴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쓰게 되고 안 나면 비워지게 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점 누락하지 않도록 일단은 옆에다 체크를 딱 해놓고 이게 내가 생각 안 난 거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첫 번째 그 순서대로 글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작은 논점 1번, 작은 논점 2번 1, 2, 3, 4 순서대로 글을 쓰고 첫 번째 거 내가 놓쳤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번, 3번, 4번 써놓고 마지막에 집어넣는 건 좀 칸이 널널하니까 쉽죠, 그죠? 마지막에도 집어넣어서 비록 논점의 순서가 1, 2, 3, 4인데 2, 3, 4, 1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점수는 들어갑니다. 뭐 점수는 채점자가 그걸 점수 안 줄 수가 없어요. 점수가 썼으니까 내가 이제 논리 순서를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별도로 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별도로 줄을. 그 줄과 줄 사이에 또 줄을 그어갖고 줄을 또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 삽입하는 식으로 해갖고 글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가능하면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순서 바꿔서 마지막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점수는 들어간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보통 이제 논점 파악,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있고 그 논점 파악 잘 하고 두 번째 논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세 번째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분석할 때 이따가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제시문의 전체적 취지를 먼저 보셔야 되죠. 어떤 취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시문을 출제했고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주요 키워드만 딱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장별로 문장과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니까 문장별로 하나씩 분석이 뭡니까? 쪼개는 거잖아요. 하나의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고 저 문장은 어떤 의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해서 종합해 들어가야지 분석한 다음에 다시 전체를 종합해 들어가야지 그 전체 제시문의 의미라든지 취지가 파악이 되고 제시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하나의 단에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 분석이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장 단위로 하나씩 되새기면서 읽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엮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 그러면 하나의 단에 꽂혀서 엉뚱한 답안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시문 분석이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 그것도 이제 잘 써놓으셔야 되겠고, 그다음 답안 서술할 때 이제 시간이 급하다 보면 자꾸 명칭 쓰라 할 때는 명칭만 제시하면 되는데 명칭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개념 설명하라 뭐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냐 이렇게 이제 크게 물어볼 때는 설명이 충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그만큼 정교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도 내가 설명을 충실하게 했는지도 이제 잘 생각해서 이제 실수 노트에다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 여러분 공부 계획은 각자 별도의 공부 계획을 세운다. 전체. 그다음에 총정리는 저하고 같이 한다. 두 번째, 두 번째 기본서로 정리한다.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실수하는 것들을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여나가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모의고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